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류 운송 분야 이쪽 탄소 관리를 좀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탄소 관리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런 걸 봤다면 오늘은 이걸 어떻게 계속 잘 해나갈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시킬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한 번 목표 달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되는 여정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정의 핵심,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고 또 관리하고 이걸 꾸준히 혁신해서 진짜 성과 만들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주제 같아요. 네네. 그럼 물류 탄소 관리를 하려면 어떤 지표, KPI라고 하죠? 이걸 좀 설정하고 봐야 할까요? 이게 너무 복잡하면 또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균형이 중요한데요. 아, 균형이요? 네.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관점 정도, 환경, 경제, 운영, 그리고 학습과 성장.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좀 체계적입니다. 네 가지 관점, 환경, 경제, 운영, 학습과 성장. 네. 예를 들어 환경 쪽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거요. 스코프 1, 2, 3 다 합쳐서요. 아니면 배송 단위당 배출량. 그러니까 효율성을 보는 거죠. 킬로그램, CO2, 톤 킬로미터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스코프 1, 2, 3.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쓰는 전기, 협력사 배출까지 다 보는 거군요. 그렇죠. 전체 그림을 봐야 제대로 관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탄소 관리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ROI 같은 거요. ROI? 중요하죠. 네. 에너지 비용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운영 쪽은 뭐 연비나 화물 적재율 같은 거 이건 꾸준히 봐야 하는 거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직원들 역량 개발 같은 거 있잖아요. ESG 교육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학습과 성장 지표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각도로 봐야 하네요. 이거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추적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실시간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아, 대시보드. 네. 경영진은 요약된 걸 보고 관리자는 좀 더 상세 분석 자료를 보고 현장 담당자는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역할별로 맞춤 설계하는 거죠. 역할별 맞춤 대시보드. 효율적이겠네요. 그리고 내부 부서끼리 비교하거나 아니면 업계 잘하는 기업이랑 우리랑 비교해보는 거,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목표를 계속 현실화하고 또 재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네. 데이터를 보고 목표를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군요. 자, 그럼 KPI 설정하고 측정 시스템도 갖췄어요. 그 다음은 뭔가요? 이걸로 어떻게 계속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PDCA 사이클이 나오는 겁니다. Plan, Do, Check, Act. 아, PDCA? 네. 네, 일단 현황 분석해서 개선 목표를 계획하고 플랜,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그다음에 성과가 어땠는지 뭐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점검을 하고 체크, 그 결과를 보고 잘된 건 더 잘하게, 부족한 건 보완하는 조치, 액트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시키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개선이 그냥 뭐랄까 일상적인 문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기존 방식을 계속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좀 혁신적인 시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필요하죠. PDCA가 현재를 잘 다듬는 거라면 혁신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3단계 혁신 파이프라인 같은 걸 운영하면 좋은데요. 아이디어를 막 발굴하고 아이디에이션, 그걸 작게 한번 시도해보고 파일럿, 이거 괜찮다 싶으면 전체로 확산시키는 거죠. 아이디어 발굴, 파일럿, 확산. 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측 분석이라든지 근본 원인 분석, 최적화 분석 같은 거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시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물류 탄소 관리 분야는 좀 어떻게 변해갈까요?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규제 환경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 또 하나는 기술 혁신이 정말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규제 강화랑 기술 혁신. 네. 규제는 예를 들면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죠. CBAM. 네, 들어봤어요.
이게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이러면 이제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미국도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규제는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겁니다. 수출 기업들은 정말 신경 써야겠네요. 기술적 변화는 어떤가요? 기술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뭐 전기 트럭이나 수소 트럭 상용화가 점점 더 빨라질 거고요. 네. 자율주행 기술이랑 친환경 기술이 합쳐지는 시도도 많아질 거고 또 인공지능 AI나 머신러닝 ML 기반으로 최적 운송 경로 예측하는 솔루션 이런 거요. AI 기반 최적화. 네. 그리고 공급망 전체 탄소 발자국 추적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해서 가상 공간에 똑같은 물류센터 만들어서 에너지 효율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 탄소 관리의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디지털 트윈까지. 정말 기술 발전이 빠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어 2030년 탄소 중립 달성 같은 장기 목표나 로드맵을 세우고 이걸 또 정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네. 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중요하군요. 사실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만 들으면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실제 기업들 성공 사례 같은 걸 좀 들어보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해외에 뭐 DHL의 고그린 플러스나 UPS의 롤링 레보라토리 같은 유명한 사례도 많지만 국내 기업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A물류라는 곳이 있는데요. 가명입니다만. 네, A물류. 이 회사가 한 3년 정도 꾸준히 노력을 했대요. 측정 시스템 만들고 전기차 도입하고 AI로 배송 경로 최적화하고 물류센터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대비 배출량을 25%나 줄였다고 합니다. 와, 25%요? 3년 만에. 대단한데요? 네, 쉽지 않은 성과죠. 성공 요인을 들어보니까 역시 경영진의 의지가 강했고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했고 또 직원들 사면을 잘 이끌어냈고 필요할 땐 외부 전문가 도움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영진 의지, 데이터, 직원 참여, 외부 협력. 핵심은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우리도 뭔가 해봐야겠다 싶을 때 당장 좀 체크해 볼 만한 간단한 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시스템 측면이랑 조직 역량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시스템 쪽은 우리 회사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있나? 핵심 KPI,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있나? 업계 평균이나 잘하는 회사랑 우리 비교하는 벤치마킹 하고 있나? 이 정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수집, 대시보드, 벤치마킹. 네. 그리고 조직 역량 쪽은 탄소 관리 전문가 우리 회사에 있나 아니면 키우고 있나? 혹시 실패 좀 하더라도 계속 개선 시도해보는 그런 문화가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감축 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체계가 있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가 육성, 개선 문화, 성과 보상. 네, 정말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물류 탄소 관리의 지속적인 개선 여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핵심은 결국 탄소 관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측정을 통해서 현실을 딱 파악하고 KPI 앤드 시스템, 그걸 바탕으로 PDCA 사이클 돌리고 혁신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PDCA 앤드 이노베이션, 또 다가올 미래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퓨처 트렌드 앤드 테크, 이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조직에서 뭔가 좀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하는데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또 데이터를 꼭 활용하시고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데이터가 경쟁력이며 지속성이 성공의 열쇠다. 멋진 말이네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팀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눈 지속적 개선 방안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